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강의 잘 들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에스프레소 메뉴가 드립니다. 에스프레소 메뉴. 자, 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 음료라고 그랬죠, 그죠? 그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페 주세요, 에스프레소 주세요, 에스프레소 나오고 카페 나오고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에스프레소 라떼, 카페 라떼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라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몇 번 쭉 해서 봤죠, 그죠? 자, 이태리에서 보통 카페라고 하면 25에서 30ml 정도의 커피를 데미타세 잔에 담아서 서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게 데미타세 잔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반드시 60에서 70ml 용량이 들어가는 데미타세 잔에 서빙될 때 그것을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그 양은 25에서 30ml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스프레소 아시겠죠? 데미타세 잔에 공급이 됩니다. 자, 도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뭐 커피가 좀 싱거우니까 투샷 주세요. 뭐 더블샷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투샷 혹은 더블샷 그게 곧 도표입니다. 도표. 뭐 이건 뭐 투샷, 더블샷,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30ml를 뽑을 때 에스프레소 기계를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 7g의 원두를 사용을 하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7g의 원두를 사용하는데 도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샷, 더블샷이니까 이게 에스프레소가 두 잔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14g 플러스 마이너스 2g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두 양을 2배로 넣어서 추출되는 양 자체도 2배가 되는 커피. 이게 그 도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이 2배다. 커피를 2배로 넣고 양도 2배로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레토라고 있습니다. 리스트레토. 발음이 좀 어렵죠. 리스트레토. 이거는 에스프레소 원샷이라고 하면 7g의 원두로 보통 우리가 이제 30ml를 뽑는데 리스토레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7g 정도의 원두로 얼마를 뽑아내냐 그러면은 30 조금 못 뽑아냅니다. 그래서 20에서 25ml 정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양 조금 줄었다고 메뉴 이름이 달라지느냐? 예, 커피는 그렇습니다. 양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메뉴 이름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 진하겠습니까? 에스프레소 원샷이 진하겠습니까? 리스토레토가 진하겠습니까? 커피는 추출될 때부터 진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농도가 약해지고 안 좋은 맛도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리스토레토가 커피 단일 메뉴 중에서는 가장 농도가 우리가 먹었을 때 가장 진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스토레토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 그러면 길게 뽑아낸다. 예. 롱이 아니고 룽고라고 합니다. 룽고. 이것도 똑같이 원두를 더 넣고 그렇진 않아요. 룽고도 똑같이 7g 정도의 원두를 넣고 여기에서는 25ml를 뽑았지만 여기서는 2배, 40에서 50ml의 정도의 커피를 뽑아내는 걸 룽고라고 합니다. 룽고. 그럼 룽고와 도표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뭐 양도 거의 비슷하죠. 여기 그래도 10ml 정도 많지만 여기는 커피 자체도 2배로 넣습니다. 커피 자체를 2배로 넣지만 여기는 커피 자체를 2배로 넣지는 않아요. 그냥 추출량만 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룽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메뉴에서는 보면 양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산에 담겨서 서비스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에스프레소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데미타세 잔에 서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큰 머그잔에 서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30ml면 그냥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담고 물을 여기까지 쭉 붓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희석한 음료죠. 보통 물은 6배에서 뭐 매장마다 다릅니다. 뭐 6배에서 7배 정도 이렇게 물 쭉 부어서 이제 만드는 음료.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보다는 훨씬 더 맛이 연하겠죠. 희석된 커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커피를 주니까 실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양을 많이 불린 음료. 이게 그 아메리카노가 되겠습니다. 예. 자, 뭐 위에 에스프레소 메뉴를 보셨고요. 밑에 베리에이션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리에이션 메뉴, 응용 메뉴 뭐 이런 거죠. 예.
우유를 넣어서 대부분 응용한 메뉴입니다. 자, 첫 번째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마키아토가 있는데 이 마키아토 뜻이 뭐냐 그러면 반점, 얼룩 이런 뜻입니다. 얼룩. 이거는 카푸치노 잔에 제공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잔 아까 60에서 70ml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전 세계 대회에서 쓰는 공식 카푸치노 잔은 이게 180ml의 잔에 시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80ml의 잔에 먼저 이렇게 그 잔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180ml의 잔이에요. 여기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먼저 뻗지 않고 우유하고 우유 거품을 이렇게 쭉 먼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표면이 굉장히 하얗겠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뽑아서 붓는 겁니다. 그럼 쭉 떨어지면서 여기 어떻게 하얀 우유 위에 하얀 우유 거품 위에 커피가 지나간 얼룩 반점이 생기겠죠. 요 반점의 의미가 마키아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메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레시피에 가는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유 거품 위에 에스프레소를 떨어뜨리니까 반점이 생겼네. 이걸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아까 제가 카푸치노 잔에 서빙이 된다고 했는데 저도 헷갈렸습니다. 카푸치노 잔에 서빙 되는 것이 아니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역시 이 그 데미타세 잔에 서빙 됩니다. 아시겠죠? 데미타세 수정하겠습니다. 데미타세 잔에 서빙이 됩니다. 헷갈렸던 이유는 카라멜 마키아토 있죠. 우리가 캐러멜 마키아토 요거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카푸치노 잔에 이렇게 서빙이 되는 겁니다. 예, 캐러멜 마키아토 카페 가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죠. 예, 캐러멜 마키아토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캐러멜 소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카라멜 소스와 에스프레소를 섞어주는 거죠. 그 위에 우유와 우유 거품을 넣어서 만든 음료가 바로 캐러멜 마키아토입니다. 우유와 우유 거품을 넣었는데 이런 잔에 나가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그죠? 캐러멜 소스도 들어가니까. 여기에 캐러멜 소스를 한 2분 정도 짜면 거의 반 이상 차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캐러멜 마키아토는 카푸치노 잔에 이렇게 제공되는 게 캐러멜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 혹은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반드시 여기 데미타세 잔에 나갑니다. 예, 아시겠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데미타세 잔에 나갑니다. 자,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역시 일반적으로 180ml의 잔인 카푸치노 잔에 나갑니다. 자, 에스프레소에 데운 우유를 섞어 제공된다. 카페 라떼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카페라떼 카푸치노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신 손님들이 카페라떼를 시켰더니 카푸치노를 주더라. 카푸치노를 시켰더니 카페라떼를 주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명확한 구분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했던 기준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카페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스프레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카페 라떼. 그러니까 여기는 에스프레소 플러스 라떼입니다. 라떼가 뭡니까? 우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넣은 음료를 카페 라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매장마다 좀 달라서 뭐 이렇게 뭐 180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250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정식적인 기준은 보통 이것도 역시 180ml의 잔에 제공이 됩니다. 엄격하게 더욱더 엄격하게 따져든다 그러면은 카페 라떼에는 우유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음료가 뭐냐? 그게 카푸치노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플러스 우유 플러스 풍부한 우유 거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풍부한 우유 거품. 라떼에서는 보통 설명할 때 약간의 우유 거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약간과 풍부한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의 구분은 거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다 그러면은 카페라떼에는 거품을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품을 조금씩 넣는 추이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품이 생기면 커피가 식는 걸 좀 막아줍니다. 예. 그리고 커피의 향미가 빠져나가는 걸 역시 또 막아주고 거품 위에 살짝 끼게 되면 마실 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떼에도 요즘은 우유 거품을 다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신다 그러면 여기는 우유 거품 조금, 여기는 우유 거품 풍부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발사 입사학생 시험을 보실 때 여기서는 최소 1cm 이상의 1cm에서 1.5cm 정도의 우유 거품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상의 우유 거품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보통 그 정도의 우유 거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수자님들이 쓰고 있던 그 모자 있죠. 예, 여기에 카푸치노 잔이 이렇게 있으면
거품이 이렇게 그 수사님들이 카푸치 수사라든가 뭐 그분들이 썼던 그 수도에 카푸치 수도에서 썼던 수사님들의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카푸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카푸치노 보시면 되겠고 카페 꼼파나 역시 다른 말로는 에스프레소 꼼파나입니다. 자, 카페 꼼파나, 에스프레소 꼼파나. 카페가 아까 에스프레소라 그랬죠. 카페. 그러니까 카페 꼼파나 주세요, 에스프레소 꼼파나 주세요.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카페 꼼 파나. 자, 카페가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 플러스 꼼. 꼼이 이탈리아어로 무엇을 넣은 이런 뜻입니다. 파나가 크림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넣은 음료를 카페 꼼파나라고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냥 레시피죠. 예, 카페 꼼파나. 카페 꼼파나도 역시 이 데미타세잔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한 30 정도 받으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예, 30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그 크림을 뭐 우유를 조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유를 조금 넣고 마지막에 크림을 이 정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강한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음료가 카페 꼼파나가 되겠습니다. 카페 꼼파나. 매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맛있게 하는 집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카페 꼼파나. 역시 데미타세잔에 나갑니다. 카페 오레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카페 오레는 엄격한 의미로 카페 오레는 프랑스식 표현입니다. 카페가 에스프레소죠. 오가 무엇과 이런 뜻입니다. 레가 밀크 우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라떼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레라고 합니다. 레. 예, 카페 오레. 그러니까 카페 라떼하고 카페 오레는 사실은 이탈리아식으로 부르느냐 프랑스식으로 부르느냐 이런 차이이긴 하지만 저희는 일단 교환이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이 있는 대로는 카페 오레를 어떻게 구분 지었냐고 하면 여기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렌치 로스팅된 커피를 여과 형태로 그러니까 뭐 핸드드립이나 이런 형태로 내린 커피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만드는 음료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뭐 카푸치노 잔이나 180ml 이상의 잔에 서빙이 되겠죠. 제공이 되는 커피가 카페오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카페오레는 카페 모카. 자, 카페 모카. 모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 첫 강의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죠? 모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와 예멘에서 생산되는 커피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약간 초콜릿한 맛이 있다. 뭐 이런 건데 메뉴에서 모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초콜릿에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초콜릿. 예. 그래서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하고 초콜릿이 어우러진 음료가 카페 모카입니다. 근데 여기에 당연히 우유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크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혹 뭐 위에 초코 파우더나 이런 걸로 토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 모카라고 하면 에스프레소에 초콜릿이 들어가는 음료다. 물론 우유와 크림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모카고요. 카페 프레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스커피이며 에스프레소를 얼음이 담근 잔에 부어서 만든 음료를 카페 프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서는 가장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잔, 데미타세 잔에 공급되느냐, 카푸치노 잔에 공급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메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이제 모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험에는 우리 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강의는 차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제가 차를 잘 모릅니다. 뭐 커피 알고도 버거운데 차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교재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 뭐 분량이 많거나 문제도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다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집을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문제집을 풀면 무슨 말이구나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문제집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 나가시다가 뭐 보니까 뭐 4번에는 답이 2번이다. 그럼 그렇구나. 답이 2번이구나. 그러면 뭐 로터리 펄프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여기에다 처음 보실 때 답을 체크를 하세요. 답을 체크. 계속 체크 해가면서 쭉 해서 한번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보실 때 어떻습니까? 쭉 했고 체크해 놓은 답만 보십시오. 다른 글자를 보시지 마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 한 단만 계속 보시다 보면 나중에 겐또 찍을 때도 이 글자는 왠지 친밀감이 있다. 어디서 많이 본 글자다. 그거 찍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풀으실 때 답에다 꼭꼭꼭 체크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때도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 문제는 꼭 한번 다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분 좋게 실기 시험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좀 지루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어쨌든 강의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필기시험이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문제집 풀어보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필기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바리스타 아카데미에서 행복한 얼굴로 합격자의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